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새벽 1시 반입니다. 10월 17일이니까 1972년 10월 17일 생각이 납니다. 유신 선포 날이었죠. 72년 그리고 그 7년 뒤 1979년 10월 17일은 부마 사태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또 흘렀습니다. 유신 시대라는 쟁점이 많은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 독재, 최악의 유신 독재였다고 하지만은 바로 그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탔습니다.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을 북한 간첩의 총탄에 잃고 나서도 중화공업 건설, 새마을 운동, 그리고 중동 진출, 4대강 유역 사업 등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의료보험 등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7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유신 독재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역사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사이 막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거의 실성한 것처럼 도저히 대통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 1시간 전에 이탈리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아가지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터키가 시리아 영내로 침공을 해가지고 쿠르드족을 막 살상하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미국과 손잡고 IS 격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한 10,000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 파견되었던 미군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터키 군대가 들어와서 쿠르드족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터키가 시리아로 쳐들어간 것은 It's not our problem.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래요. 쳐들어오도록 만들어 줘놓고 지금 이 순간 불쌍한 쿠르드족들이 도륙당하고 있는데도 It's not our problem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쿠르드족에 대해서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They are not angels. 그들은 천사가 아니다. 아니 쿠르드족이 누가 천사라고 했어요? 지금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있는 쿠르드족에 대해서 그들은 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륙당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시민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뺨 맞을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이제는 집으로 올 때다. 그러니까 미군이 집으로 올 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정책이 전략적으로 아주 빛나는 선택이었다.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우스운 얘기가 그 몇 시간 전에 마이크 폼페오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서 터키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서 휴전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그 뒤에서 도와줘야 할 트럼프는 완전히 에르도안 니 멋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뒤죽박죽도 이런 뒤죽박죽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이 불쌍한 쿠르드족, 미국을 믿고 그렇게 피 흘려서 IS를 격퇴시켰더니 껌처럼
뱉어진 버림받은 쿠르드족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CNN 보면은 그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전선에 나가 있는 여자 기자와 링크를 시켰더니 그 여자 기자가 그 현장에서 쿠르드족이 죽는데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저들은 천사가 아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겠다면은 마음대로 하라. 그건 그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전략 가치가 높은 지역의 상황을 주도하도록 러시아에 주면 되겠습니까? 푸틴한테, 독재자한테. 지금 푸틴이 살판 났습니다. 이제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해가지고 무너지던 아사드 정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란과 손을 잡고. 그리고 아사드가 진압하면서 가스를 쓰는 거, 가스 써가지고 독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국제 제재가 들어가는 것도 러시아가 막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드가 이제 거의 평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터키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또 러시아가 터키 군대와 시리아 군대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양쪽에 대한 다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완전히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아버렸습니다. 미국은 철군하는 바람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중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이런 반미 단체, 반미 세력, 친러시아, 그리고 IS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중동에서 친미 세력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한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아가 세계 최대의 정유 공장에 불이 나고 해도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에 대해서 보복도 하지 못하고 얻어맞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란으로부터 완전히 미국이 졸로 보이게 됐습니다. 졸로 보이.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믿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중동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여러 군데서 전쟁이 나도 말릴 사람이 없고 말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되느냐 이거죠. 오로지 트럼프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되고 이번에 좁혀져 오는 탄핵 국면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요새 인터뷰하는 그 얼굴을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해가지고 트럼프 주변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존 볼턴까지도 트럼프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세계의 독재자들한테 차례로 농락당한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김정은에게, 이번에는 터키 에르도안에게,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쫓아내겠다고 용을 쓰더니 마두로는 아직도 끄떡없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믿고 한국의 안전을 트럼프가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웰빙 생활에 전념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입니다. 대한민국도 트럼프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쿠르드족처럼 버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